2021년 1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류 아크 용접기에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요, 어떤 장소겠습니까? 일단 도전체입니다.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또는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또 도전성입니다.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교류 아크 용접기에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도전체, 도전성. 일단 이렇게 키워드 외워봅시다.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입니다. 자, 해답 볼까요? 자, 일단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인데, 자, 근데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보면 선박, 그 다음에 추락, 그리고 근로자, 선축은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시 이제 원문을 읽어봅시다.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그 다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3가지를 썼습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5가지.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쓰지 마라, 제외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 업무 5개 되어 있는데, 잠깐만, 안전관리자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에 관한 보좌, 그리고 및 지도 조언.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5개,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관리자 업무는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10가지 중에서 우리는 5가지를 외울 겁니다. 보십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 업무는 다음과 코와 같다 되어 있고, 자, 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죠. 자,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보좌 및 지도 조언 요것만 따로 떼봤어요. 그러면 2호 봅시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4호 볼까요?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6호 봅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7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러면 안전관리자 업무는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계획 실시,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 빠졌네, 그렇죠? 뭐가 빠졌냐면 일단 4개 아닙니까? 4개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보좌 및 지도 조언 있죠.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자, 여기 빨간색을 제가 넣어야 되는데 이걸 빠뜨렸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3호에도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이렇게도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일단 4가지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3번 프레스에서 4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수준 100dB,
3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수준을 계산하시오 했는데요. 자, 근데 이것은요, 자, 로그 공식을 써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는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제 범위에서 제외.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구조기준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스장치실을 설치할 겁니다. 가스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는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스 누출된 경우에 당해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리고 지붕 및 천장, 그리고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당해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두 번째,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따라서 가스 노출, 그리고 불연성의 재료,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4가지입니다. 단, 산업재해 조사표에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 나왔죠?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자,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해서 보존한 경우는 제외한다 되어 있으니까 재해 재발 방지 계획도, 자, 이게 기록 보존해야 되는 사항 중에 들어가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재해란 말 나왔죠? 그러면 재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재해 단어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이것도 나오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재해 재발 방지 계획, 그리고 재해 발생 일시 장소, 그리고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하면 3가지를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외워봅시다. 재해 재발 방지 계획, 그리고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그리고 첫 번째,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입니다. 6번,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대상 연삭기 덮개의 일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1번, 탁상용, 자, 탁삭이 아니고 탁상입니다. 탁상. 자, 오타났네요.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땡땡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한다 할 때, 여기는요, 워크레스트입니다. 워크레스트는 뭐냐면 작업 중 연상물이란 말은 가공할 부품을 말합니다. 연상물을 고정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 워크레스트는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조정편이란 말은 요 편이 뭐냐면 이게 부품을 말해요. 작업자 필요에 따라 위치 조절이 가능한 부품, 이걸 조정편이라고 합니다. 작업자 필요에 따라서 위치 조절이 가능한 부품을 조정편. 그래서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여기 워크레스트입니다. 워크레스트는 연삭 숫돌과의 간격을 3mm입니다.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숫돌 사용 주속도입니다. 숫돌 사용 주속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숫돌 회전 방향입니다. 숫돌 회전 방향. 추가 표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번,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한다. 워크레스트는 연삭 숫돌과의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세 번째,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은 숫돌 사용 주속도, 숫돌 회전 방향 2가지입니다. 7번, 환기 방식 중 강제 환기를 조금 풀어볼까요? 강제적으로 환기한다는 뜻이죠.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방식. 그럼 무엇을 사용하냐면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방식, 이것을 강제 환기라고 합니다. 8번, fail safe, foolproof. 자, 이거 출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페일 세이프는 뭐냐면 기계 고장이 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풀프루프는 뭐냐면 자, 이것은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가하는 것을 풀프루프라고 합니다. 자, 나왔죠? 한번 읽어보시고. 9번 위험기계의 조정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것 뭐죠? 형상, 크기, 표면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답을 봅시다. 1번 형상 암호화, 2번 크기 암호화, 세 번째는 표면 촉감 암호화, 네 번째는 작동 암호화입니다. 형상 암호화, 크기 암호화, 표면 촉감 암호화, 작동 암호화.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자, 4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 점검에 관한 사항. 자, 그리고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이니까 탱크 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탱크 내의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 다섯 번째는 이거는 외우지 마십시다. 왜? 우리 4가지 외워야 되죠. 4가지 외워야 됩니다.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 내의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의 종류 4가지입니다. 양중기의 종류 한번 해봅시다. 먼저 크레인,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그 다음에 리곤승. 자,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곤승,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자, 크레인, 호이스트 포항,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리프트. 그 다음에 곤돌라, 승강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곤승,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기구의 안전개수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 기억.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자, 이때는 안전개수 10 이상입니다. 니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안전개수 5 이상입니다. 세 번째,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입니다. 13번 보구 안전인증 고시상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시험 종류 4가지입니다. 가죽재 안전화 성능시험 종류 4가지. 그러면 이 성능시험은 어디에 잘 견딜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땡땡성 시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라는 말이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내 땡땡성 시험 4가지입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내 충격성 시험, 두 번째 내 압박성 시험, 세 번째 내 답발성. 자, 말이 좀 어렵죠. 내 답발성이란 말은 뾰족한 물체가 신발을 뚫고 발바닥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의 하중으로 견딜 수 있는가. 자, 우리 못이 신발을 뚫고 들어올 때 이것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내 답발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부식성 시험. 자, 그럼 4가지를 배우겠습니다. 내 충격성,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부식성. 내 충격성,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부식성 시험. 그리고 내유성 시험. 내유성 기름이 잘 견딘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인장강도 시험 및 신장률 시험. 그리고 박리저항 시험. 그리고 인열강도. 인열강도란 말은 이걸 찢을 때, 천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측정하는 시험을 인열강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면 결열 시험. 은면이란 말은 숨겨진 면, 이 숨겨진 면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는 것, 은면 결열 시험입니다. 은면 결열 시험.
자, 근데 이거 다 외우지 말고요. 우리 네 가지 외우면 되죠. 내충격성, 내압박성, 내탑발성, 내부식성 시험 해서 하족제 안전화 성능 시험 종류 네 가지를 외웠습니다. 내충격성, 내압박성, 내탑발성, 내부식성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